늙어도 가슴 깊은 곳에 누군가와 이어지고 싶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특히 혼자 살아가게 된 뒤 맞이하는 나이 든 시기에는 그 고독이 더욱 크게 다가오곤 하지요. 이제 연애 같은 건 내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문득 스치는 외로움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고, 곁에 있고 싶고, 따스함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을 지닌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늘 까다롭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를 찾는다니 하고 비웃는 이들도 있을 테고, 자녀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와서 재혼이라니 하고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질까요? 그저 외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소중한 마음의 움직임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어 여성이 남성을 바라게 되는 순간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즈넉이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려 퍼지는 방 안에서 타에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슬픔이 옅어지고 대신 서서히 고독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어 먼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긴 해도 그들 역시 바빠서 자주 만나러 오진 못합니다. 친구들과 나들이도 해보고 취미를 찾아보려 애써보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오면 혼자뿐. 그 적막함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사치코와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사치코 역시 타에처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밝은 기운을 풍기며 나날을 즐겁게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타에 씨, 들어봐. 나 하이쿠 모임에서 멋진 사람을 만났어. 네? 멋진 사람. 타에는 놀라 대묻자 사치코는 환히 웃으며 최근 알게 된 남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이쿠를 같이 즐기는 사이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잘 맞더라고. 그래서 가끔 차도 마시고 같이 나들이도 다니고 있어. 타에는 왠지 부끄러움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나이에 그런 게 조금 부끄럽지 않아? 사치코는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은 몇 살이 돼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존재인걸. 꼭 연애가 아니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건 마음이 든든하단다. 타에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문득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혼자서 나이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찾아봐야 할까? 하지만 이미 연애하기엔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고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 사치코가 슬며시 말했습니다. 타에 씨도 누군가와 어울려봐.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터놓고 지낼 상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인생이 바뀔지 몰라. 그 한마디가 타에의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고독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 건 왠지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타에는 생전에 남편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곁에 있어 줬습니다. 그 온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는 바람이 자신 안에 남아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단지 외로움을 메우려는 건 아닐까? 정말로 마음을 나눌 동반자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혼자가 견디기 힘들어 누군가를 찾으려는 것일까? 아직 뚜렷한 답이 서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뻥 뚫린 구멍 같은 것을 느끼며 타에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차를 홀짝였습니다. 다음 날 타에는 사치코 집을 찾았습니다.
전날부터 마음이 뒤숭숭해서 친구가 한 말을 다시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치코는 이미 차를 준비해 놓고 타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왔구나. 어제 이야기 신경 쓰였지. 그래, 솔직히 그렇네. 타에는 찻잔을 들고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혼자 지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찾아보는 게 맞을까? 사치코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사치코는 방긋 웃더니 그럼 우선 나이 들어도 여성이 남성을 찾게 되는 까닭부터 제대로 알아보자. 하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고독함을 채우기 위해 찾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은 자기 삶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들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밀려드는 외로움에 갑자기 마음이 텅 빈 듯해지는 순간이 생긴다지요. 타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매일 집에 돌아와 적막함을 마주하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도 크다고 합니다. 결혼과 같은 부담스러운 틀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존재만으로도 삶이 훨씬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 말에 타에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연애라기보다 그냥 함께 시간을 나누고 서로 기대는 그런 사이를 바랐던 건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회와의 연결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늘고 밖으로 나갈 일도 많아지며 일상의 활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타에는 남편을 잃은 뒤로 외출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산책도 자주 하고 이웃들과도 말을 섞었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장을 보러 갈 때 말고는 바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조금 더 젊게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사치코는 말했습니다. 남이 볼 때는 나이 들어 무슨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마음 한편에는 어딘가 설레고 싶은 욕구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타에는 순간 반발심이 들어 이 나이에 사랑받고 싶어 한다니 좀 부끄러운 걸 이라고 되뇌려다가 웃는 사치코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고 즐거움이 넘쳐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사람을 더 가꾸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질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죠. 타에는 사치코의 말을 음미하듯 찻잔을 입에 대었습니다. 나이 들어 동반자를 찾는 일은 단지 외로움을 달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에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 사치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사치코의 얘기를 듣고 난 뒤로 타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언제까지나 젊어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도 있었다니 그걸 깨닫고 나니 놀라움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닐까 하는 자책도 밀려들었습니다. 타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봤습니다. 축 처진 뺨, 깊은 주름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젊을 때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만 단장하면 아직은 볼만한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내던 때에는 자신을 꾸미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새로운 인연을 찾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곱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걸까요? 이 나이에 이게 뭘 하는 짓인가? 하고 스스로를 타이르다가도
사치코가 활짝 웃던 얼굴이 떠오르면 그래도 누군가에게 한 번쯤 더 소중히 여겨지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커져갔습니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타에는 근처 사찰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고요한 곳에서 스스로를 가라앉히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내에 들어서자 봄바람이 불어와 나무에 핀 꽃들을 살랑이게 했고 타에는 큰 숨을 쉬며 본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온화한 표정의 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타에는 조용히 합장을 한 뒤 스님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잘못된 걸까요? 스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버리면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지요. 집착이라니? 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으면 난 혼자 살 수 없다고 지나치게 매달리면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잃어버렸을 때 큰 고통이 됩니다. 타에는 가슴이 죄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상실감이 커서 한동안 삶의 의지를 잃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사랑을 찾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핵심은 사랑을 베푸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상대에게 뭘 얻으려 하기보다 상대에게 행복을 건네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타에는 가만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정작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 동반자를 찾는다 해도 내 외로움을 없앨 존재로 삼기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스님의 말은 조용히 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절을 나서는 길의 타에는 쓸쓸함 속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어 했는데 그걸 잊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타에는 사찰 문을 나서며 단단한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타에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하이쿠 모임에 다시 나가 보기로 말이죠. 이번엔 누군가를 찾아보겠다는 욕심보다는 그저 좋아하는 하이쿠 활동을 즐기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야 하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하이쿠 모임에는 낯선 남성이 새로 와 있었습니다. 꽤 긴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타에는 자연스레 그의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네. 원래 하이쿠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모임은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얼굴을 붉히며 웃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긴장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친절하시니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타에는 간단한 규칙들을 알려주면서 그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태도로 듣고 궁금한 점을 묻는 모습이 순수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타에는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그는 주저하면서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정말 도움 주셔서 고마워요. 괜찮으시면 이따 차 한잔 하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의 타에는 잠시 머뭇했지만 이내 좋아요 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길은 왠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즐거웠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지식도 풍부했으며 은퇴 후 느긋하게 취미를 즐기고 싶어서 하이쿠 모임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느새 타에는 그의 삶의 태도에 신뢰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자
타에는 가슴이 두근댔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도 어딘가 특별한 감정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다. 앞으로 다시 동반자를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타에는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타에는 자연스레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이쿠 모임이 끝난 뒤 친구 사치코가 좀 곤란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타에 씨, 미안하지만 나 한마디 해야겠어. 왜 그래? 사치코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타에 씨랑만 차 마시는 게 아니래. 다른 여성분하고도 둘이서 마주 앉아 있던 걸 봤어. 타에는 얼어붙은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우연히 다른 카페에 들렀다가 봤어. 그 사람, 또 다른 분이랑 아주 즐겁게 대화하고 있더라고. 타에 씨하고 있을 때처럼 똑같이. 사치코의 마른 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혼자 착각했던 걸까? 충격이 컸습니다. 어쩌면 그는 단지 하이쿠 모임 후에 가볍게 차 마시는 정도로 생각했을 뿐 진지한 감정을 품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이란 바라기만 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자신을 괴롭힌다. 타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기대 속에서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닐까?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그 마음은 괴로움으로 변해버리는 법이죠. 아, 또 같은 실수를 했구나. 그 주에 타에는 하이쿠 모임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속상하고 외롭고 허무했고 헛된 기대를 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역시 난 혼자가 편한 걸까? 그렇게 자책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스님의 말을 좀 더 깊이 새겼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타에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한동안 타에는 모임에 나가지 않고 묵묵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쓰리고 스스로가 우스워서 자꾸 울적해졌습니다. 결국 타에는 다시 사찰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스님은 타에를 보자마자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예전에 해주신 말씀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나 봅니다. 타에는 그 사람과 함께였을 때 즐거웠던 감정과 뒤늦게 깨달은 허탈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결국은 내 외로움을 덜어줄 사람을 찾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는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며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참 어렵네요. 물론 외로움 자체가 쉽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바뀌면 그 외로움의 의미도 달라지지요. 타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뭔가를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이라고 집착하면 그 기대가 어그러졌을 때 커다란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따뜻함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스스로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타에는 고인이 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은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지만 내가 남편을 얼마나 아껴줬는지는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고독을 메울 사람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집으로 가는 길, 타에는 잔잔하지만 확실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롭지만 그게 불행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을 꿈꾸기보다 내가 스스로 삶을 누릴 줄 안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일 테니까요. 결국 타에는 하이쿠 모임에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특별한 기대를 하진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하이쿠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 시간을 즐길 뿐이라는 자세였지요. 행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드는 거야라는 다짐을 떠올리며 타에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